그새 잘 지냈어요? 그래, 특강은 잘 들으시고. 갔다 온 이야기를 할까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궁금하구만. 그 35명이 나고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분은 몸에 병이 있었고요. 이 병이 있는 데다가 고산병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딱 하루에 그냥 몸 좀 누웠었어요. 딱 하루. 나머지는 다 괜찮고. 그니 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그 수행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실 안 한 결과죠. 고산지대가 이동이 제 시기로는 평균 4,200m에서 이동을 어떨 때는 굉장히 6시간, 7시간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운전기사가 그 운전을 너무 느리게 한 탓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어봐야 한 5시간, 7시간 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차창 밖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하는 예술이에요. 근데 그 병나신 분은 연세가 얼마나? 40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이분은 원래 병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딱 하루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괜찮아졌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차창 밖으로 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즐거움이고, 예. 그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감상할 줄 모르면 지루함을 느끼겠지만은, 목적지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근데 이제 중국 측 그 해발로 따진다면 평균 4,700m. 그래, 이동했다 보면 틀림없고. 한 군데에 갔는데, 설산에 3개가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한참 사진 찍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가이드 설명이 깜짝 놀라게 그게 이제 바로 간음보살과 문수보살과 금강수보살의 산이에요. 그걸 누가 명명했냐? 5대 달라이라마가 세계살은 신산이라고 하면 명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성지예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왜 놀랬는가 하면은, 우리 다선실에 모셔진 분이 바로 간신보살하고 문수보살, 금강수보살이에요. 그럼 그 사인을 누가 해주는가 하면은 달라이라마 사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5대 달라이라마하고 14대 달라이라마는 서로 비슷하다 그랬거든요. 성격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묘한 인연이 그렇게, 우연히 일치겠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됐는데, 하여튼, 거기 가고 사람들 다 뿅 다 가버렸어요. 그 설산 3개를 보고. 갈 때는 비가 왔어요. 비가 도착해서 딱 올가니까 해가 쨍해가 좋았고요. 그리고 나올 때쯤 다시 구름이 끼가 비가 와버렸어요. 우리 볼 때만 햇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절이 해원사라고, 해원사인데 3대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법문하신 곳이요. 그 주위에 그 주변 어느 마을에 이제 그 또 달라이라마께서 태어나신 곳들이 있어요. 3대, 5대, 7대 그쪽 집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장길머머락하는 추월장머사락하는 절이 있는데, 그건 쫙 집을 긴데, 그 절이 상당히 그 유서 깊은 절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스님들이 아주 순수하고, 그 절도 참 좋았고, 오면서 또 타공사락하는 절을 들렀는데,
그전엔 뭐, 이 티베트인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꼴짝이에 거의 뭐 한 4,000몇 되는 곳이 절이 있는데, 어느 아주 림포체, 유명한 림포체 온다고 해가지고, 티베트인들 인산인해를, 이제 그런 걸 이제 봤고, 어쨌든 뭐 잘 갔다 왔어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다들 이제 이 4천, 뭐, 200고지에서 계속 차를 탔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계속 명상시켰어요. 명상시키는데, 사진 그 작가들이 이제 그 단식으로 와가지고 한 5명이 그냥 쓰러져 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쓰러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원래는 뭐 병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하여튼 뭐, 자연박물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리고 전 지역이 동티베트에서 전부 다, 그냥 불교예요. 그러니까, 골마다 탑이 다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뭐랄까, 고산병이 없다면은, 진짜 인산 이래를 이룰 만한 곳이 고산병이 없어. 그리고 고산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20번째인데, 그게, 이렇게 단체로 간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쪽 가이드 얘기. 대개 이제 사진 작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들이 이제 거의 찾았던 것이다. 아,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야생화가 그렇게 많바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생화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아주 무조건 좋았다. 좋고. 제가 보기에는 한 3일 정도만 더 빨리 갔으면은 우기를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중간에 비가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에 중국 대륙에는 막 홍수 져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럴 정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러 코스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쪽으로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사천성 그 성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니짱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와도 되겠다. 그쪽엔 운남성이거든요. 사천성에서 운남성으로 와도 되겠다. 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 코스를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산이 3개 있는 그곳은 이제 되게 상글리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고산병 시달리다 그거 한번 보고 전부 다 그냥 고산병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습니다. 60이 좀 넘은 분인데, 근데 60이 넘으신 분들은 60대, 70대는 없는 것 같고요. 60대인데 전부 다 4명인가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게 좀 젊은 층에 속하는 분이 한 분이 그렇게. 그분은 뭐 이게 어디가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명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괜찮고요. 자비수관 하신 분은 다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야생화락하는 말에 꼬셔껴서 온 사람 3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교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명상이라 하는 명자도 모르는 분들이라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커져버리더라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명상을 시키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다행히. 한 사람은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아주 녹초가 된 사람이. 고산병은 관계없이 음식 냄새가 또 있는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애를 먹고 그랬어요. 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진짜 도로 사정은 조금 물퉁물퉁한 게 있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도 쪽보다는 도로가 뭐 그 비슷비슷한데 좀 차를 좀 이렇게 빨리 몰 수 있는데 한 차는 굉장히 빠르게, 한 차는 느리게, 시간차는 한 30분에서 1시간 차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답답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만일에 버스를 안 가고 집차로 이동했다면 시간 더 짧아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그냥 뭐 눈은 둘리면 전부 다 그런데 산이 뭐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둥글둥글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한데 굉장히 그 곡선이 아름답다 그랬죠. 예, 한 3,000장쯤. 그러니까 곡선이 매우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 보면은 뿅 가겠다 이런 생각을. 예술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산이 있는 4,000m 이상 되는 산들이 뾰족한 산이 없고 그냥 둥글둥글둥글하게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그 여행 갔다 오면 좋아져요, 저는. 근데 이제 어제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게 탈이 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먹게 됐는데 그게 안 좋더라고요. 안 먹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게 사천성 소각사에서 올 11월 달에 차 관련 행사가 하나 있어요. 소각사에는 뭐가 있나? 원어급근선사가 있습니다. 원어급근선사가 주석하신 것이고, 원어급근선사의 무덤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절이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원어급근선사의 제자가 바로 대종고선사예요. 대종고선사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 그분은 이 간화선을 정립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고 강원에도 지금 이제 서장이라 하는 그걸 교절해서 공부를 하는데 대종고선사의 편지글입니다. 제자와 서로 편지해서 모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강원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 400년 이상, 500년 이상 쓰고 500년, 그렇죠. 500년 이상이죠. 그럴 정도 영향력이 있죠. 보조국사도 그 영향을 받은 거니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선하고 이게 선종과 밀종이 같이 혼재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는 이제 작년에 갔을 때인데, 아니, 분명히 여기는 선사인데, 밀종 스님이 와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티벳 복장을 하고, 그래서 그 방장 스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선밀불이, 선과 밀교는, 그러니까 선종과 밀종은 둘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근데 여기 이제 둘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선종과 밀종의 수행 방법이 원리가 같다는 거죠,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생각은 뭔가 하면, 티벳 쪽이나 이쪽에 뭐랄까, 선종 사람들이나 밀종 사람, 똑같은 생각은 뭔가 하면은, 부처가 되려면은, 삼아성 직업이 걸린다. 삼아성. 그럼 1급이라는 정도는 사방사신의 도를 하늘 여자가 가는 이게 대일 때 대가지고 그 돌이 다 따라가야 1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아성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월 동안 긴 시간을 거쳐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 선종과 밀교에서는 그 생각은 너무 길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밀종에서는 한 생에 적신선불한다. 몸을 가진 대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선종에서 똑같이 뭔가 하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일초직임 열애지한다. 한 번에 부처지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한 생에 부처가 된다든지 일초직임 열애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은 거의 같은 생각. 상아성지금 길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수행 원리가 또 밀종과 선제 똑같습니다. 수행 원리가.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 경전에는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다. 이게 이제 경전에서 하는. 그냥 원인을 닦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는 이제 번뇌를 없애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부처될 수 있는 원인을 닦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번뇌도 이게 원인이에요. 고를 일으킬 원인인 번뇌를 없애는 게 원인이라는 거. 그 다음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을 닦는 거죠. 그럼 뭐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을 닦는다 하는 거는 뭐 이 육바라밀 있잖아요.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육바라밀을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육바라밀 닦으면은 여기 괴로움을 일으킨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다. 이 결과가 뭔가 부처예요. 그런데 이 경전사 이렇게 하면 상아성직업이다. 왜? 수많은 세월이다. 급하는 우주 시간입니다. 그런데 밀종이나 선종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이제 결과를 얻는 거죠. 결과를 의지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뭘 결과를 의지하나?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것을 시작하는. 여기 이제 원인을 닦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 건데 방법은 결과를 의지해서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선종에서 내가 본래 부처다 입장에서 화두를 참고해요. 이게 이제 선종에서. 밀종은 어떻게 하는가 아마? 부처님을 상상해가 자기가 부처와 합의라는. 합의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었다고 교만을 일으키라. 이게 불만이다 그래요. 그러나 내 부처가 됐다 교만을 일으킬 때 중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면은 자 원인을 닦으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데 원인을 닦는 것보다는 아예 결과를 의지해버리는 거죠. 미리 가가지고 긴 삼아성지구 끝에 부처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가져와 내가 부처다 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수행 길이가 짧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에 내 적신선불을 한다. 한 생이 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밀종하고 선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상아성지가 너무 길다는 생각. 같은, 그러니까 선종과 밀종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종과 밀종은 그 수행 원리가 같다는 거. 결과를 의지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 이거는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소각사에서는 선종과 밀종이 병행이 가능하고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 거기에 이제 그 어느 끝끝선사에 이제 제를 올리는 과정에서 차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중 나온 스님 보고 그 한국참명상협회가 있는데 내가 이사장이고 하니까 나한테 초청장을 하나 보내라고. 그래서 만일에 초청장이 오면은 그 가서 한번 그 참명상 시연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선보일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 차 행사는 이제 뭐 국내용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국제용으로 다 이렇게 일본도 한국 다 초청해서 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초청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얘기하죠. 그 선생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니까 초청하면은 가겠다고. 말로만 말로만 오라고 하지 말아라며. 말로는 오라 하는데 그보다는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각서 스님이 이제 아는 스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있으면 이제 국제 무대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참명상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얘기하자. 그 중국 사람들 자기들이 다스밀미 종주국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 다스밀미가 형식만 남아있고 수행이 안 되는 게 그 사회주의 때문일까요? 수행하시는 스님들. 아니 그 전에 벌써 그 전에 문헌적으로는 그냥 깨달음 개성도 있고 행적도 있지만은 깨쳐 들어가는 것을 기술한 문헌이 없어. 기록이 없어요. 그 스님들이 이렇게 이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요. 네. 아니 있지만은 선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것을 차 마시면서 선하는 걸 기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되신 분이 차를 들이시면서 고객을 잠시 켜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일상이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뭐 그게 그 자체가 선이 되기 때문에 선수양 선되기 때문에 차 마시는 까지 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기술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이제 문헌적으로는 차 마시는 행정 있잖아. 끽다 같은 게 대표적인 예고 깨달음 경지도 표현이 있지만은 깨치더라는 방법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명상을 기치를 내걸고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이야기죠. 얘기하자면. 공부를 합시다. 156페이지. 오늘부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최초의 모든 종자인 심식이 성숙하고 계속 하업하여 정장화 광대해지는데 두 가지 집수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에 그 가운데 최초의 모든 종자의 심식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심식이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성숙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거기에 14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일체 종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49. 일체 종자식의 종자락 하는 거는 알다시피 씨앗이잖아요. 마음이 씨앗이라는 거죠. 종자식 이랬으니까. 마음이 씨앗이 되어 모든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일체 종자식이라는 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은 자신들은 나는 그들들의 외 심의식의 비밀스러운 뜻을 말하리라. 광해에 반드시 6갈래의 생사에서 육도윤회죠. 저 6갈래 여러 종류의 규정들 가운데 떨어져 혹은 난생, 태생, 습생에 화생하여 모든 신분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심의식에 의해 가지고 결국 6갈래가 생기고 그 가운데 난생, 태생, 습생, 화생으로 이렇게 신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게 그래서 일체 종자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와가지고요. 그 가운데에 이제 최초의 모든 종자인
마음이 성숙하고 이 마음이 계속 하하바에 정장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하하바하고 정장하고 또 강대해지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하하바하고 정장하고 강대해지느냐? 이 두 가지 집수에 의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집수라고 하는 것 붙들어서 그것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잡을 집잡 거들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심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최초로 모든 종자의 성숙함이라고 종식의 성숙을 밝히다. 종식의 종자라고 하는 게 종자잖아요. 원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종자의 마음의 성숙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이 치생의 수생 위에서 치생가는 그 나아가는 생이죠. 그 육도 윤회의 생을 갖다 치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생위라고 하는 거는 생을 받는 위치에서 최초에 결생하는 모든 종자 심식이 성숙한다는 것이니 처음으로 생이 그러니까 생명을 맺을 때에 종식이 성숙하여 종자의 이 마음이 성숙하여 갈라람 태안에든지 첫 번째 7일간 즉 죽이 있잖아요. 죽의 거품처럼 끈끈하고 조금 굳어지는 것 같은 상태를 이루는 것을 결생이라 합니다. 요 이전은 뭔지 잘 모르시죠? 현대의학을 좀 빌자면 이런 겁니다. DNA에는 그 연기가 4개가 있는데 두 줄기의 연기가 서로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 배열에 의해 가지고 생이 결정되는데 남녀가 결합을 할 때 그 남자 유전자와 여자 유전자를 반반씩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별것 다 강의를 다 하는 거죠. 염색체라 그런 거는 여자는 XX를 얘기하고 남자는 XY예요. 얘기하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여자하고 이것이 XY가 남자라면은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 아이가 성별이 어찌 결정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여자의 X하고 남자의 X가 같이 하나씩 염색체가 모여가지고 아이를 결성하면 이 아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X와 남자의 Y라 하는 것이 염색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남자예요. 얘기하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염색체 안에는 뭔가 하면은 유전 정보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유전 정보.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생길 때 이렇게 딱 결합해 뭐 XX 결합하든 XY 결합하든 생길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갈라람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남자의 감사를 한다든 감수한다든가 하여튼 유전자 반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반만이 서로가 남자의 반 여자의 반이 합해져가 아이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전 정보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은 부모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 담으면 성격도 조금 달라요. 담는 게 이게 DNA 안에 있는 연기 이 자체가 그런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밝혀질 수 없는 게 아직까지 안 밝혀진 게 뭔가 하면 어때서 그렇게 가능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 이건 뇌과학자라든지 뭐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을 못 해주는 부분이에요. 특히 설명 못 해주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건 도저히 상상을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DNA의 이것이 이제 결합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는 세포 핵이잖아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시냅스에 이제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증명 전달 물질을 전달해주는 그런 운동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면은 사람 죽어버리면 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생각도 같이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생각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전생을 기억하느냐. 사라졌으면 그뿐인데,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DNA를 결합해가지고 결생시키는 것이 뭔가 마음에 안 돼. 여기서 지금 얘기 마음에 의해가지고 결생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얘기하기 전에 또 원각경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이게 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원각경에서는 원각에서 무변호공, 호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변호공 각소의 현발을. 원각에서 호공이 나와서 호공에서 이제 지, 수, 화, 풍 4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대가 결합이 뭔가 하면은 몸을 이루는 거죠. 몸 기운에서 형성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경계가 나타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지수화풍하고 호응하고 같이 이걸 하면 뭐가 되면 5대가 되죠. 흥, 물, 불, 바람, 후 5대가 되죠. 이 5대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몸을 이루고 이 5대에서 몸을 이루어지고 5대에서 마음이 형성되죠. 이때 몸기에서 형성된 마음은 전부 가짜예요. 진짜 마음은 원각이죠. 원각에 의해 가지고 이 5대가 나오고 4대, 이 5대에서 몸이 만들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요 사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유가 설명이 가능한 거죠. 얘기하자면 결국 DNA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생을 맺을 때 그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다. 이 말. 원각이라고 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이해를 해야만 그걸 결부시키면 이게 왜 그런가 이유를 알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전생이 50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환생이라 하는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그 성녀와 철학자라 하는 책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철학자고 아들이 스님이라 둘 다 프랑스 사람인데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하는 중에 환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스승되는 분이 이제 입적을 하셔가지고 이 환생자를 찾습니다. 환생자를 찾는데 그럼 환생자를 찾아놨을 때는 정말 이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뭐 알아볼게요. 변장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환생자가 탄생했다고 추정되는 갑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물론 이제 전부 다 변복을 한 거죠. 손님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쪽에는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다가 한 애가 탁 밀려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어느 그 변복을 한 손님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부르면 자기를 지금 넘어지나 부축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깜짝 놀라는 거죠. 어린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환생자라서 전생의 고승을 찾는 거죠. 그럼 이름을 불린 사람 누군가 하면은 전생의 시자 스님이에요. 시자 스님이 아무게 나를 부추겨달라고. 어린애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그게 이제 한데 생각해보세요. 전생의 기억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뇌과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뇌 운동성에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사람 죽을 두뇌가 죽어버렸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 왜 난자와 정자에서 만나가지고 새로 태어나는데 어째서 전생 기억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입장에서 환생자예요. 그 여기 일체 종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 다른 말을 하면은 마음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탄생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탄생되는데 어떻게 탄생되나 그 과정을 원칙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라는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해도 못하는 부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기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결선될 때 갈라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육아론 제1권에서 그때 부모의 탐해가 다 같이 극도에 들어 체유에 각각 한 방울이 진한 정혈을 내면 그 두 방울에 의해 어울려 어머니 태안에 있으면서 합해서 일단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하면은 이 탐해가 극에 달한다 하는 거는 성교한다는 얘기죠. 성교할 때 이제 각각 한 방울이 진한 정혈을 낸다 하는 게 내면 그 두 방울이나 보면 난자와 정자를 얘기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한 어울린다. 어머니 태안에서. 그 일단이 된다 하는 하나가 됐다. 그죠? 이 합해가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마치 이거 우유가 응결할 때와 우유가 응결하는 물질은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종자는 이 속에 포섭하는 바이며, 이때 벌써 이 종자락하는 게 법이 됩니까? 이 종자락하는 게 달리 익어져가는 상태가 되는 게 이야기하죠. 그래 결국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얘기하자면. 네, 집수의 의지함이 되어 아리아식의 하하하고 의탁하는데 잡을 집자 받을 숫자죠. 이른바 이 진한 정렬이 모여 일단 되어서 뒤바뀜의 인연과 더불어 중류가 동시에 모두 면한다. 이것은 모든 종식의 공동의 힘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뒤바뀜의 인연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중류 상태에서, 중류라가 죽음의 상태죠. 이 생도 아니고 저 생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가 중류예요. 이 바로도라 그래요. 이 바로도가 뭔가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소멸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생을 달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중류에서 다시 탄생이라 하는 생을 달리 하기 때문에 뒤바뀜의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있는 게 왜 그렇게 일이 가능하냐? 이 생도 아니고 저 생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에서 다시 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힘이다. 이 모든 종식의 공론의 힘 때문에 마음의 힘이다. 그랬더니 이때 마음은 뭔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 육체를 만들어내는 힘을 얘기하죠. 동시에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 집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이 몸뚱아리를 집수화하는 거고, 이 우주를 집수하는 막 그런 걸 겁니다. 이 집수라 붙들어서 가진다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데요. 육체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육체와 우주에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 그래하여 유효의 미시한 근과 유효력한 남음이 있는 미시한 근과 대중이 하합하고 하여 생기고, 이거는 뭔가 근하는 거는 뿌리 근자잖아요. 이 대종이라 하는 사대는 지수와 복합인데, 이것이 이제 하합하여 생기고, 이 뭔가 하면은 몸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유효근과 남음이 있는 건 뿌리와 같은 성분의 동분의 정렬이 하합하여 밖에는 생을자, 전할전자 날생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굴러서 탄생한다는 거죠. 하합하여 바뀌어 나는 것이다. 이때는 시기 이미 머물고 결생이 계속하나 하나니 이것을 갈라남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 갈라남 위에 있는 모든 근과 대종, 오직 신근과 근에 의지하는 곳의 대종과 함께 생기는 남이, 그것은 이 신근과 함께 나는 모든 근과 대종의 힘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모든 근과 대종이죠. 그럼 모든 근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이런 근. 그런데 신근 가는 그 중에서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할 때 이런 거. 예. 그 다음 대종은 취소하면 4대죠. 이런 게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대종과 함께 생긴다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 신근과 함께 나는 모든 근과 대종의 힘 때문이다. 대종은 이제 지수합봉 4대는 왜 대종이라는 말을 썼을까? 큰 대자에 이 심을 종자 쓰죠. 사실은 이 4대 할 때요. 이 대할 때 이 대자 자체가 종의 의미가 있어요. 씨앗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4대가 뭔가 하면 몸을 만들고 마음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대자라 하는 말은 무한하다는 거죠. 모든 존재의 권원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육체가 나을 거면 없어지지만은 또한 이 그 마음에서 원각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게 또 후공이 생기고 지속 4대가 또 생기잖아요. 이게 또 결성하면 다시 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연기가 4개가 있는데 DNA에서 연기가 이 4개가 황색하고 녹색이 짝을 이루고 붉은색과 청색이 짝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색깔대로 하자면 이 색깔은 어디서 왔겠느냐 하면은 바로 지수화공 4대에 왔습니다. 흙에서는 황색이거든요. 그 다음 바람 요소는 녹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의 요소가 붉은색이고 홍의 요소가 청색이에요. 예. 그게 다 합하면 흰색이 나오죠. 5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대에 의해서 사실 DNA가 결성이 되어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결부시켜 본다면은 옛날에는 뭐 현미경도 없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했지만은 순수하게 수행력으로서 관찰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어요. 얘기하자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몸이라 하는 것도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몸을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뭐가 생기는 건 4대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4대가 생긴다 하는 거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성장해 간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리고 이 신근과 함께 나는 모든 근과 대종의 힘 때문에 그리고 안등의 모든 근이 눈, 귀 할 때 눈, 귀, 코, 혀, 몸 이런 근이 차례로 나는 것도 또한 이 신근과 함께 나는 모든 근을 의지하는 곳과 대종의 힘 때문이며 모든 근에 의지하는 곳이 차례로 나는 것은 그 모든 근과 의지하는 곳이 구족하여 생기기 때문이니 이것을 원만 의지 성숙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에 나아가서 또 이 갈라람의 시기 최초로 의탁하는 곳을 육심이라고 한다니 이와 같은 시기 최초로 의탁하는 곳 곧 여기서 최후로 버린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여기에 이제 모든 근과 의지하는 곳이 구족하여 생기기 때문이니 이랬는데 모든 거는 의지하는 곳이 갖추어 가지고 생긴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자기가 마음이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마음이 또 만들어 놓은 그곳에 이 근이 또 의지하는 곳이 되고 구족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가지고 찻잔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찻잔이 이루어진 이 자체가 찻잔을 의지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갈라남이라 하는 최초 이렇게 우윤매주로 이렇게 엉키는 이것이 시기 최초 의탁하는 곳은 육심이라 했어요. 육심은 뭔가 육체의 마음이죠. 육체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육체에 자기가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죠. 예. 그럼 의지한다 하는 것은 의지처럼 언제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최후에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육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애들 보면 코피 터지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육체에 훼손될 때는 막 자질이 놀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여자들 싸울 때는 말이에요.
뭘부터 훼손하는 줄 압니까? 얼굴을 먼저 훼손시킵니다. 손가락 얼굴부터 긁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라 하는 게 이게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남자는 얼굴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에요. 얘기합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얼굴부터. 그래 결국 몸이 그냥 마음이 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몸을 의지하고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가 의지하는 게 마음이다. 그건 최후의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돈 주고 집을 살 때는 기분 좋게 집을 사지만 살다가 결국 산 집을 다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육체를 지가 만들어 놓고 육체를 지가 버리는 거죠. 그래 죽든다는 말 그런 거죠. 태어나는 거는 그런 거고 죽는다 하는 것도 그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하바의 정장은 광대해지는데 광대해지는 것들 원칙소 2 정장과 강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앞에서 계속 하합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갈라남 등은 차츰 자리를 정장하고 그 위치를 정장하고 근과 대종 등은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이거 하고 그걸 이루고 있는 4대의 그 4대는 등은 더욱 광대해진다는 것이다.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낫고 하며 어떤 이는 말하기 하합함으로 말미암아 명식이 명은 자 정신이고 색은 육체죠. 명시의 차츰 정정하고 강대해진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유가람 제2권에는 갈라람이 점점 정장할 때 명과 색과 함께 평등하게 정장하고 점점 함께 강대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수화풍 4대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몸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생성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애가 태어날 때 생성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 안은 첫 번째 음식물 때문이죠. 음식물. 여러분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지수화풍 4대가 다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나이가 들면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온몸은 정말 세포 1만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만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1만 개 아니고 1조 개. 1조입니다. 1조 개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뼈도 말이죠. 전부 세포로 딱딱하게 이루어져 있는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 골동공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그 뼈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뼈락한 딱딱한 흙의 성분이잖아요. 흙의 성분인데 흙의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음식물이. 그 중에서 녹각을 따라서 마시면 돼요. 녹각. 음식물이. 녹각을 따라 마시면은 이게 뼈의 세포가 아주 탄탄해집니다. 아주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의 세포는 뭐 흙의 요소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 새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피를 새로 생성시키는 건 뭡니까? 여자들은 잘 알잖아요. 그거 미역이죠, 미역. 해조류가 미역이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화풍 4대가 음식물에서 생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비달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수화풍 4대가 생성되는 또 있습니다. 환경이에요. 추우냐, 더우냐. 환경하고 관련이 있고. 재원 생활 습관. 이 사람이 편식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습관하고 달리는 거죠. 담배, 술, 이런 거. 네 번째, 마음 씀씀이에서 4대가 다시 생성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4대가 생성되고, 결국 모든 건을 유지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릴 때 애가 점점점 뱃속에 자라는 생각해보면은 지금 태어나고, 우리 어른들도 그와 같은데 애는 더 말 나이가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명과 색이 함께 평등하게 정장한다 그랬어요. 명은 정신적인 거죠. 명제. 이 명자를 파자에 보면은
저녁 석자 플러스 입구자예요. 그래서 붙이면 명이 됩니다. 저녁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두움해가지고 이 분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사람을 판별할 때는 어떤 방법 판단합니까? 이름을 불러야죠. 입구자. 아무개 누구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녁 석자 입구자 붙이면 이름 명자. 아무개 누가 있느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알다시피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명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육체가 정장하지만은 원각경 보안보살 때 뭐라 했습니까? 4대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러면 벌써 육체가 형성되고 마음도 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붙이면 명색이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명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얘야 너희 가졌을 때 내가 영화 구경을 갔었는데 그때 참 영화 재미가 있었고 이래 하는 게 막 있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딸이 듣다가 어머니 저도 그때 봤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어머니 뱃속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명색이 벌써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명색.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태교를 매우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운 음식 먹지 않고 또 짠 음식 먹지 않고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음식을. 그리고 또 뜨거운 걸 먹지 않는다. 찬 걸 먹지 않는다. 뜨겁고 차은 거나 맵고 짜거나 이런 극단적인 음식을 먹게 될 때 아이가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경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 아니 청전도론에 그 얘기 나옵니다. 청전도론에. 그 태교를 잘해야 돼요. 화를 내고 이러면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 벌써 그런 명의 생기를 언제쯤인가 경험만 좀 다른 게 있는데 4주쯤 되면은 아기를 가지 4주 되면 벌써 명식이 생긴다. 그때 벌써 인식을 한다 하는 게 류가 하나 있고 하나는 49일입니다. 49일 될 때 벌써 정신작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례를 얘기하라면은 그 노스님 인가 이야기라 하는 책에 보면 어느 부인이 노스님 하소연을 이놈 딸내미가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 이 의미하고 반대되는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뭐 음식을 해주면 음식 타박부터 해가지고 번번이 태차를 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은 행동은 하고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속이 상해가지고 그 원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노스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가보라는 거죠. 당신 그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자존심에 의해서 결국 다투고 남편이 떠나갔지 않느냐. 근데 어머니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거의 돼서 자기는 그 어린 그 뭐고 여자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서 태어나는 애인데 근데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으니까 딸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 하는 일을 쪽쪽 그냥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딸내가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도 바깥은 모범생이가 그렇게 좋은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만 그렇게 눈물을 쏙쏙 빼놓는다는 거지. 그 이제 그 노스님 인가의 얘기 내용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뱃속에서 벌써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태어나는 것도 보면은 그 황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때가 셋이 있는데 그 어디 제일 내가 어떤 게 제일 낫 막내딸이 제일 낫다 했죠. 왜 그런 얘기 듭니까? 그때 태어날 때 아이
그 집안의 환경하고 관련이 있다. 첫 번째 태어날 때 자기가 그 사업을 하며 할 때의 환경하고, 두 번째 태어날 때 그때 환경하고, 세 번째 태어날 때 환경은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환경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아이가 제일 낫다.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이들도 여럿이 있다면 한번 판별을 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렇게 정장하여 더 나아가 의지함이 원만해지나니 여기에서는 지계로 말미암기 때문에. 지계락하는 건 뭐겠습니까? 흑의 요소죠. 계하는 거는 대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소라는 뜻입니다. 계락하는 거. 또 원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런 원인은 결과를 내는 힘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피부와 뼈 같은 게 벌써 형성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의지함과 짓는 색이 점점 정광해진다 하는 거는 증가하고 넓어진다. 커진다. 수계의 습지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정광하는 게 수계에 있죠. 물의 요소의 이게 받아들임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희 고산지대에 갔을 때 물을 많이 마시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고산지대에 가면 물을 왜 마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산소의 공급, 그것만 있을까요? 그런 것은 이제 산소 공급에 의해서 물을 마신다 하지만은요, 물의 성격이 응집력입니다. 고산지대 가면 이게 압력, 기압이 낮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퍼지는 거예요, 몸이. 몸이 퍼질 때는 혈액순환이 완만해져 버립니다. 딱 이렇게 움켜쥐 압축을 가해서 피 흐름이 위로 착착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가 잘 흘러서 머리 안 아픈데, 몸이 이렇게 기압이 약하면 터져버리거든요. 터지면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꽉 움켜쥐 엄정력이 해주는 게 뭐냐? 물의 요소예요. 그 물은 바로 엄정력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밀가루에다 물을 탁 던지면 밀가루 도록 말려가지고 움쩍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수시로 산소 공급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줌으로써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커져간다는 말이 그런 거죠. 물은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처음 스며들어가지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져간다는 거 같은 것이죠. 음식 먹고 난 뒤에 2시간 안에 물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불의 요소예요. 10개에서 이 음식이 삭혀지거든요. 근데 물을 마셔버리면 불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을 먹고 난 2시간 물 먹지 마라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의 요소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이 불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휘발유 불을 붙잖아요. 휘발유 물이잖아요. 술도 도수어 놓으면 불을 붙잖아요. 물이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 그 역할. 차를 마시면 몸이 열이 납니다. 불을 일으키잖아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물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불을 끄기도 하지만 불을 일으키는 게 물이에요. 예. 그래 사람들은 왜 물을 안 마시려고 그러냐 이게야. 물을 안 마시면은 물이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물을 흡수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기운을 일으켜가지고. 몸에 이게 불을 요소를 꺼버릴 수도 있지만 불을 일으키는 게 또 물이에요. 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커피 얘기하는데? 아, 커피. 나 커피는 여기 생각했는데. 커피도 몸을 그 불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화계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화계는 불의 요소죠.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니 저점이 없기 때문에 견고하게 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도자기를 말이죠. 빚어가지고
불이 굽잖아요. 굽으면 단단해지죠. 그래 불의 요소가 몸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죠. 풍계를 말미에 나누어지는 지질에 각각 그 자리에 편히 머물게 되는 거예요. 풍계는 뭔가 하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절하는 거는 이게 뭐 무릎이라든지 팔뚝이라든지 이게 저게 뼈마디 골절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제자리를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지 하고 아마 여러분들 못 들었던 걸 한번 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오늘 결론은 결국 마음에 의해 가지고 육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 또 세계가 형성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이 씨앗이라는 얘기. 일제 종식이라 하는 거는 종식, 종자 종자잖아요. 씨앗 종자, 심을 종자, 원인이라는 뜻이. 식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모든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결론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교사님 질문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DNA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원각에서 4대가, 5대가 나왔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5대라 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원소인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원소. 그런 육체도 만드는, 우주를 만드는 원소가 5대예요. 5대인데, 그것이 원각에서 나왔어요. 그 5대에서 DNA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왜 그래 되느냐, 좀 물으시는데, 그 비밀은 그게 부모 미생전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대성 기신론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해요. 지라고 해요. 물질의 근본이 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을 형성하고 이 자체가 분해해보면은 근본 인자가 없어요. 지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육체도 마음의 현상이고 우주도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형태로 띈 게 뭔가 마음에 이래 보셔야 됩니다. DNA는 그럼 물로 안 보는 거죠? DNA는 물질이잖아요. 네. 예, 그죠? 세포 형성하는 근본은 이 DNA를 형성시키는 게 뭔가 5대입니다. 5대를 이리 나타낸 게 뭔가 원각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음도 결국 마음 아닙니까? 결국 중음도 그렇죠? 중음이 그럼 어떤 형태로 다 된 아까 그게 연결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마음이 만들어냈는데 그 자체가 마음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가 어떤 형태느냐, 필름이냐, 어떤 형태냐 그건 당연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지수화봉 4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현재도 지수 4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생성이 돼가지고 그런 게 뭔가 하면 음식물이 있고요. 얘기했잖아요. 환경이 있고 생활 습관인데 마지막에 마음도 4대를 형성시키는 근데 거예요. 그 불교에 보면요, 그 중음신이 가장 중음의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세요? 모르겠잖아요. 그거 그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으셨구나. 한 번에 빠지면 안 되지. 그렇진 않은 거죠. 예. 중음의 몸은요, 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플러스 바람 요소예요. 마음과 바람 요소에 이루어지는 게 중음의 몸이에요. 그런 걸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수행하다 몸이 사라지잖아요. 몸이 형태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 상태 바람 요소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사라지면 16가지 동촉이 일어난다. 움직이는 촉감이 일어난다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그건 체험을 해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도저히 따져서 안 되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몸이 사라지는 체험을 해봤을 때 그 말이 무엇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음의 몸은 말이죠.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바람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풍이죠.
이 풍이, 풍대라. 요 두 가지가 죽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해석상 그 물로 본 거죠. 예? 젖을 물로 본 거 아닙니까? 물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라고. 바람의 요소잖아요, 바람. 아, 참. 할 수 없지, 뭐. 아니 아까 분명히 7대 중에서 5대까지는 중음의 몸은, 물로 봤잖아요. 아니, 중음의 몸은, 예? 예. 벌써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예.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형태를 이루는 건 마음과 바람의 요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다시 이제 그 난자와 정자를 만나면 새로운 DNA가 결성되잖아요. 유전자가. 결성될 때 이제 마음에서 이제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바로 조정하는 자죠. 예.